반갑습니다. 매스진이 최선영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14년 15학년도 수능 기출 B형입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거꾸로 올라갑시다. 다음 주는 모평, 그 다음 주는 6월 모평.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제 매주 한 번씩 만나기로 해요. 자, 오늘은 B형 20번, 29번, 30번. 자, 20번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사인 법칙의 응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은 아마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가 사인 C분의 C가 2R이 된다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공식을 알고 있을 텐데 이 사인 법칙이란 공식을 언제 쓰는지 용도를 알고 있어야 실은 20번에 나온 삼각함수의 도형 활용 극한 문제를 빨리 좀 풀 수 있어요. 계획이 잡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첫 번째 사인 법칙은 언제 쓰냐면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변을 각으로 각을 변으로 바꾸고 싶을 때 사인 법칙을 씁니다. 자, 변을 각으로 바꾼다는 말은 이것이 2R이니까 A를 2R 사인 A로 대입을 하면 변이 각으로 바뀌겠죠. 자, 반대로 각을 변으로 바꾸고 싶다면 사인 A는 2R분의 A라고 쓰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자, 사인 법칙의 첫 번째 쓰임새,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변을 각으로, 각을 변으로 바꾸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가지가 공식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2R을 빼면 이렇게 식을 하나 잡을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식을 하나 잡게 되면 변, 각. 항상 삼각함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는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이 한 쌍이에요. 그러니까 변, 각 두 쌍이 들어있으니까 자, 그 변, 각 마주보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럼 두 개, 하나, 세 개를 알고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두 변과 한 각을 알면 나머지 각을 구할 수 있는 거지. 두 쌍에서. 그 다음 한 변과 두 각을 알면 나머지 한 변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인 법칙을 우리가 이용해서 20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물론 20번 문제는 사인 법칙을 이용하지 않고 풀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고 가는 느낌? 선생님 생각에는. 왜냐면 우리가 사인 법칙을 배우는 게 이 문제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 우리가 직각 삼각형에서는요. 직각 삼각형에서는 내가 이 각을 알고 각을 알고 자, 변이 하나 주어지면 나머지 변들도 전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어디가 됐든 간에. 그지? 자, 직각삼각형에서 각을 하나 알아. 예각을 알아. 변 세 개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이용해서. 그치? 자, 그거를 기억을 해야지. 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특징이 뭐냐면 요렇게 이으면 90도일 거고 그 다음에 연장에도 딱 접어지겠죠. 좌우가 포개지겠죠. 선생님 그림이 조금 이등변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리고 여기도 세타였어요. 세타. 그리고 다시 여기도 세타고 자, 주어진 길이는 여기가 1로 주어졌어. 지난번 강의를 보니까 빨간색이 잘 안 보여서 빨간색 글씨는 되도록 안 쓰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네, 나도. 자꾸 빨간색이 손이 가. 손이 가요, 손이 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그어주면 2등분 되는 거 기억하죠? 자, 왜 2등분 됐어? 이렇게 수직이어가지고 합동이잖아. 두 개가 합동. 그지? 합동. 그래서 이제 요 각이 2분의 세타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빨간 선도 표현할 수 있고 이 밑에 하얀 선도 표현할 수 있어. 직각 삼각형에서 한 변과 한 각을 아니까. 그렇다고 무작정 막 표현을 하면 시간만 오래 걸리지.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지. 내가 무엇을 알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미 여기다 그어놨지만 이 길이를 알면은 여러분이 다시 직각삼각형을 확장을 시켜가지고요. 그죠? 확장을 시켜서 얘도 구할 수 있어요. 왜? 얘를 아니까. 이 각을 끼고 이걸 구할 수 있겠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걸 구했으면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할 거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에서는 세타를 알고 또 어디를 알지? 여기를 알지. 왜? 세타 세타 두 개 더하면 되니까 2세타. 그럼 이 각도 안에 파이 빼기 3세타. 그죠? 그럼 두 쌍. 이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 그래야 끼인 각을 이용할 수 있겠지. 아, 밑에 거 해도 됩니다.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를 구하기로. 마무리가. 그러니까 이걸 먼저 구하고 얘를 구하고 다음에 얘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구해졌으니까 넓이는 2분의 1 두 변의 사인 끼인 각. 계획이 이해되셨나요? 계획. 그지? 발음이 잘 안 돼. 계획? 자, 그러면 20번 유형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의 기억하셔야 될 팁. 자, 사인 법칙의 활용을 알아야 돼. 도형에서는 변각, 변각, 두 쌍이라 그랬잖아요. 두 쌍. 변각, 변각, 두 쌍인데 두 변 알고 한 각 알면 나머지 각을 알 수 있어. 한 변과 두 각을 알면 나머지 변도 알 수 있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마주보는 거 두 쌍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걸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직각 삼각형에서는 한 예각과 세 변 중에 하나만 알면 다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 쉽게 여기는 뭐 A 사인 세타 기억하죠? 여기는 A 코사인 세타. 이게 제일 간단한 형태고 또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A라고 하면 얘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잘 못하겠으면 A분의 네모는 뭐가 돼? 탄젠트 세타. 그래서 네모는 A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쓰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예각과 한 변만 알면 나머지를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계획을 먼저 세우고 식을 가야 돼요. 안 그러고 여기저기 막 구하다 보면 시간만 더 잡아먹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지. 자, 그럼 이제 계획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계획은 현재 알고 있는 정보 1 알고 있어. 자, 2분의 세타 알고 있어.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에서는 내가 다른 변 다 구할 수 있는데 빨간 건 알아봤자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기를 구할 거야. 왜? 여기를 구하면 다시 큰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또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 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빗금진 삼각형의 넓이잖아.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선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얘를 구할 거야. 그럼 얘를 구하고 나면 여기 빗금친 삼각형에서는 지금 세 각을 다 알거든. 세 각을 다 하니까 파이 빼기 3세타와 대응하는 변 한 쌍. 그치? 그럼 넓이 구하기 위해서 요렇게 한 쌍 쓰면 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구하라.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합시다. 계산. A, B, D, C. 자, A, B, D, C. 자, 그럼 여기를 쌤이 H라고 잡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는 탄젠트. 자, 여기 X. 여기 2등분한 거라 그랬잖아. 2분의 세타. 그러면 CH분의 1. 탄젠트 2분의 세타. 자, 따라서 CH는 코탄젠트 2분의 세타가 되겠죠. 역수.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면 지금 내가 BC하고 CH. BC를 구할 거고 CH를 알아. 그래서 BC분의 CH는 코사인 끼인각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BC는 코사인 세타분의 CH야. 코탄젠트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BC를 구했으면 무슨 법칙을 쓰자고? 사인 법칙을 쓰자고. 자, 사인 법칙을 써보면 자,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쓰는 거니까 사인 2세타분의 CD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의 대변 BC. BC가 여기 있죠. 그럼 여기다 쓰면 BC를 분자 코사인 세타 코탄젠트 2분의 세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CD는 자, 사인 파이 빼기 3세타 90도 곱하기 짝수니까 사인 그대로 가고 3세타 2, 4분면이니까 부호 사인의 부호는 양수. 그리고 여기가 코탄젠트 2분의 세타의 사인 2세타가 되겠죠. 이게 CD.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S세타는 이 삼각형의 넓이. 그래서 2분의 1 두 변 BC와 CD 사인의 끼인각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그럼 이제 극한값. 자, 극한값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플러스 0이긴 한데
세타 곱하기 S 세타. 자, 대입합시다. 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 곱하기 S 세타 2분의 1에 BC 쪽 있죠. BC. BC는 쪽이 코사인 세타분의 코탄젠트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CD 여기 있죠. 사인 3세타 코사인 세타 옮겨 적기도 힘들어. 코탄젠트 2분의 세타 사인 2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 아이고 대다. 그럼 이제 긴장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리미트 우리가 의미 없는 거 코사인 세타. 왜 의미 없어? 1이니까 앞에다 그냥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실 거 사인 3세타는 의미 있어. 자, 코사인 세타 의미 있고 아니 코사인 세타 의미 없다 그랬지. 그럼 여기다 붙이고 제곱 그리고 코탄젠트 2분의 세타 세타 쓰고 코탄젠트는 분모로 탄젠트 2분의 세타. 자, 다시 코탄젠트 2분의 세타 똑같이 분모로 그리고 사인 2세타 여기로 다시 사인 세타 여기로.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요거 의미 없잖아. 1일 거니까. 그리고 얘는 알잖아. 3분의 2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요거하고 쟤하고 엮어서 값 구하자. 이거 빨리빨리 할 수 있죠? 자, 2분의 1 일단 썼고요. 이거 1이고요. 그 다음 얘는 3분의 2가 되죠. 사인 3세타분의 사인 2세타.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는 2분의 1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얘네는 세타 세타로 분모를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2분의 1분의 1이 되겠죠. 다 딱딱 떨어졌죠. 그래서 없어지고 답은 3분의 4가 된다. 이해되시죠? 자, 계획 발음이 안 돼. 소문내지 마. 계획.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구할 것들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삼각함수 문제 풀다가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삼각함수는 제가 어떻게든 풀 수 있어요. 단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시험 볼 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칙들의 정확한 용도를 알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인 법칙의 용도였고요. 그리고 직각삼각형에서 한 각과 한 예각과 한 예각, 직각삼각형에서 한 예각과 한 변을 알면 모든 변을 다 표현할 수 있다. 각도 마찬가지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29번으로 가봅시다. 자, 29번 문제. 29번 문제는 공간 문제인데요. 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정말 인식을 잘 해야 돼요. 공간을 인식을 잘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내가 공간을 인식하고 있으면 되니까. 자, 29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구가 있는데 그 구에 그 위에 어떤 점이 한 점이 있어. 근데 그 한 점을 지나는 평면과 구가 만나서 생기는 원이에요, 실은. 자, 다시 얘기해 보면 가 조건이 점 P를 지나는 평면과 자, 구가 만나는 원이 C야. 그러니까 가의 그 설명을 여러분이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점 P를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는데 구 S하고 만나는 원이 생겨. 그렇지. 선생님 머리가 구라고 생각을 하면 내 머리를 이렇게 종이로 탁 자르면 단면이 원이 생기겠지. 그런데 그 원이 점 P를 지나는 거지.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나 조건 같이 써볼게요. 그 원의 반지름이 얼마란 뜻이야? 1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통통한 수박을 갖다 놓고 헷갈리면 수박 한 덩이 사가지고 집에 가서 칼로 착착 잘라서 공부하고 먹어. 맛있겠다. 오늘 밥 안 먹고 왔어요. 촬영할 때. 그러면 P로 잘랐는데 자, 원이 1이 된다. 그럼 이제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게 원을 다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이니까 우리가 지름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 선생님이 왜 내가 지름만 생각하자고 얘기를 했냐면 참 중요한 이게 팁이에요. 여러분이 구를 자르면 분명히 구를 평면을 이렇게 자르면 원이 돼요. 원이 되는데
그 원의 중심은 구상에 없어. 구면 위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 이런 상황이란 구가 있는데 평면으로 구를 잘랐잖아. 그래서 그 단면이 원이잖아요. 그럼 그 원의 중심을 생각하지 말고 지름을 생각하라고. 어차피 지름의 중점이 중심일 거니까. 지름을 생각하게 되면 그 지름의 양 끝은 구면에도 있고 원에도 있기 때문에 훨씬 생각이 편해요. 발상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P가 그 원 위의 점이니까 P에서 지름을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그 지름은 구면 위에 있겠잖아. 그럼 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2. 자, 그거를 Q라고 잡아볼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 뭐냐면, 자, 선생님 머리를 크게 확대해서 9야. 근데 9 여기에 P가 있어. 근데 거기에서 길이가 2만큼 떨어진 구면 위의 점들을 쫙 잡아주는 거지. 그러면 PQ, PQ. 거기에 중심이 단면의 중심,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원은 구면에서 이렇게 잘려지겠죠. 그럼 PQ를 내가 많이 잡을 수 있겠잖아. 그지?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자, 극단적으로 제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도 Q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자, 여기에다 Q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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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원뿔의 모선이 되는 거지, PQ가. 그래서 바닥으로 이렇게 되겠죠. 원 이해되시죠? 원 계속 그리는 거. 실제로 원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실제로 원은 이렇게, 이렇게. 원들은 이렇게 그려질 건데 내가 지름만 지금 그어본 거야. 그림이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 이제 인식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은 뭐냐? 질문은 그런 원C, 자, 그런 원C가 엄청 많아. 자, 모든 원C를 XY 평면으로 정사형을 시킬 거야. 근데 그 정사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지. 최대값. 정사형의 넓이의 최대값.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원들이 반지름은 똑같아. 그러니까 반지름은 1이야. 그러니까 파이 1의 제곱이고 정사형을 시키면 코사인 세타만 할 거잖아. 그치? 그럼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결국 얘가 제일 크면 돼요. 제일 크면 돼. 그런데 코사인은 각이 클수록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각이 제일 작을 때를 물어보는 거지. 저기 원과 평면이 원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딱 자르는 원과 XY 평면과 각이 제일 작을 때를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주어진 좌표에 맞춰서 우리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주어진 좌표는 뭐냐면 9가 중심이 0,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0인 그치. G축, X축, Y축, G축 이렇게 돼 있어. 그지? 자, 그리고 P점의 좌표가 0,5,5가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원이 P를 기준으로 길이 이만큼 떨어지다 보니까 원으로 보이죠? 원이야, 이게 원이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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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원뿔 모양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원뿔의 모선이 지름인데 실은 그게 원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있거든. 근데 XY 평면은 어떻게 있어? 바닥이 반듯하게 있잖아. 그러면 우리 원을 정사형 시킨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우리가 지름만 생각합시다. PQ만 생각합시다. 그럼 PQ는 그래 김삿갓. 김삿갓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거잖아. 비스듬하게 있는 김삿갓 이걸 갖다 정사형 시키는 거야. 이걸 바닥으로 정사형 시킬 거예요. 이때 최소값을 물어보는 상황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구를 반으로 딱 잘라서 이 경우만 생각을 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을 거야. 왜? 돌려도 자 그대로 구나 이 평면을 그대로 돌려서 봐도 상황은 계속 똑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거를 우리는 XG 평면만 볼 거예요. XG 0,5,5였는데 이게 0,5,5, 0,5,5 YG 평면만 본다고 해야 되겠네.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선생님이. 여기 축을 잘못 잡았네요. 그죠? 0,5,5니까 그림상에서는 그럼 이제 여기에 YG 평면만 볼 거야. 자, YG 평면으로 자를 거예요. YG 평면으로 자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9가 반으로 딱 잘려서 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0,5,5니까 x좌표가 0이잖아. y지 평면에 있을 것이고 여기는 지금 반지름이 루트 50이 될 거야. 그럼 0,5,5면 여기 이 점에 P가 있는 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길이 지금 이 반지름이 루트 50이거든. 루트 5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5고 여기는 5야. 그럼 실제로 이만큼 떨어진 거는 이는 되게 작아야 돼 이거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Q가 있거나 여기에 Q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있는 PQ 말고 지금 이걸 다 돌릴 거니까 선생님이 말한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최소, 각이 자 XY 평면 어떻게 있는 거야? 요렇게 있는 거잖아. 각이 최소인 걸 찾아보면 결국 요렇게 자, 이 상황이 되는 거지. 이게 최소가 되는 거지.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요 상황이 최소가 된다는 거 이해가 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각이 최소가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기 보이는 PQ가 여기 이 XY 평면과 최소가 되려면 PQ가 가장 어때? P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야지. 올라가줘야지. 올라간다고 말해야 되나? 이렇게 돼야지 각이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각이 최소가 되는 상황은 지금 이게 될 거란 얘기지. 여기 보이는 건 어때? 각이 더 커졌잖아. 얘는 각이 더 작아졌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최소가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저 각을 우리가 찾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저 각을 찾기 위해서 자, PQ의 길이는 지름 2였으니까 자, 여기서 중심에서 현을 내려보면 자, 저 그림을 여기다 조금 더 선생님이 확대를 시켜볼게요. 확대를 시키면 요렇게 되잖아. 여기에 지금 P점이 있는 거거든요. 확대를 시켜보면 그럼 이제 상황은 이해가 됐으면 여기가 Q, P, 이 길이는 2. 그럼 저게 이제 원한테는 현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 1이 되는 거지.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9의 반지름, 루트 50이 되는 거죠. 그럼 피타고라스를 쓰니까 여기는 7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세타는 이것이 자, 이 평면이지 결국은 원이지. XY 평면과 이루는 각.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는 이 각을 구할 거야. 이 각이 세타가 가장 작을 때 상황이거든. 그럼 이제 저 각을 구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각이 어딘가 봅시다. 알고 있는 각은 어디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각은 아는 거예요. 몇 도인지 아는 게 아니고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이나 탄젠트 값을 알면 여러분은 각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고 있는 각은 이 두 가지인데 내가 세타를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핵심이 뭐냐면 방금 전에 요 P점이 0,5,5였잖아요. 그치? 딱 반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이 각이 45도. 두 개가 4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아는 거니까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삼각함수는 아는 거라 그랬잖아. 자, 삼각함수에서 제일 기억해야 될 오늘의 또 중요한 내용. 자, 각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자, 주로 도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 각 알아? 이 각 몇 도야가 아니야. 그지? 이 각 알아? 무슨 뜻이라고요? 삼각함수 값. 그지? 삼각함수 값을 아냐는 얘기야. 그러면 그 각은 아는 거야. 왜? 극단적으로 정 안 되면 삼각 비표에 가서 값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또 각을 반대로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알파. 그럼 이제 이 직각삼각형 큰 거 또 보이잖아.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세타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세타는 여기가 90이니까 2분의 파이, 90도에서 4분의 파이와 알파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세타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지. 세타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세타의 최소값인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정사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세타의 최소값을 대입한 거니까 여기다 계산을 해보면 파이 코사인 세타 이해가 되겠죠? 코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코사인 덧셈 정리. 코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코사인 알파 여기서 불러야지. 코사인 알파 루트 50분의 7.
칠판이 좁아서 너무 힘들다. 플러스 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사인 알파는 루트 50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죠? 그럼 이제 요거 마무리 해보면 파이 자 분모는 2루트 50 분자는 8루트 2 그럼 이거는 4고요. 결국은 5분의 4파이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선생님이 굴을 자르는 평면. 자, 굴을 자르는 평면은 우리가 보통 원인 건 아는데 그 원의 중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 중심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해라? 지름을 생각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을 안다는 것은 이 각이 몇 도게 이게 아니고 그 각의 삼가함수 값을 알면 여러분은 그 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29번. 그리고 14년 수능이 좀 설명하고 싶은 문제들이 좀 몇 개 더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자, 30번 문제를 볼게요. 30번 문제도 좀 어려웠죠. 15년 5학년도지? 수능은 되게 자 15학년도? 그러죠. 15학년도? 이게 15학년도 아닌가? 올해가 몇 년이지? 까먹었어. 헷갈리네. 자 30번 물수능 바로 직전이잖아. 그지? 자 30번 문제는 fx가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이 fx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이 gx를 오늘은 정말 칠판이 작은 게 슬프네 슬퍼. 머릿속으로 칠판 구상하면서 계속 가야 돼. 이거 다 쓸 수 있을까? 지저분하게 쓰기는 싫고. 자,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이 미분 가능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생길 수 있죠. 왜? 뾰족해지니까. 그런데 fx라는 그래프와 fxk승이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그래프의 개형을 어느 정도 파악은 해야 하지만 증가감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절대값을 풀 거니까. 자, 우리가 이 그래프는 절대값을 풀어서 어차피 생각해야 돼. 절대값을 풀지 않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절대값 풀어야 되거든. 절대값을 풀려면 절대값 속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궁금해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가 0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럼 우리는 fx k승만 고민하면 돼요. 왜냐하면 k에다 1 대입하면 이거니까. 그래서 fx k승을 통째로 생각을 해볼게요. fx k승은 2의 x k승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2의 0승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얘가 0이 될 수 있을까? 자, 얘가 0이 되려면 지수가 같아야 돼. 이게 0이 돼야 돼. k승이. 그럼 xk승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k가 짝수면 없어. k가 짝수면 없어요. 그런데 k가 홀수이면 있어요.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k가 짝수일 때는 이 그래프는 자, 여기가 항상 얘가 짝수면 1 이상이야. 그래서 이게 2의 1승 이상이야.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k가 짝수면 fx k승이란 그래프는 항상 양수인 거지. x축 아래로 내려가질 않아. 자, 그 말은 항상 양수인데 절대값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말이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실은 fx k승의 k가 짝수인 건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 항상 양수니까 나눠지지도 않아. 자, 그런데 k가 홀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k가 홀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는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쉽게 알 수 있잖아. 자, 저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야?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고, 그지?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0? 아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의 0승이니까 0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를 지나면서 이런 그래프거든. 여기 점근선이니까 더 내려가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개형이 홀수일 때도 계속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절대값을 하면 접혀 올라갈 거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순간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k가 홀수일 때는 x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범위가 틀려지는 거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수가 되는 거죠. 저 그래프가.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음수가 되는 거지. f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은 여기 보이는 gx를 자, 이게 이제 미분 가능인지 아닌지 우리가 미분 가능이 되게끔 만들 거야. 그런데 이 gx는 선생님이 절대값을 풀 거라고 했잖아. 자, 절대값을 풀 거야. 절대값을 풀면 좀 힘들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풀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죠? 마이너스 1이 기준이 된다는 건 알았으니까.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 정도는 안 돼. 더 많아야 돼.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그래프는 아까 마이너스 1 오른쪽 양수였잖아. 그지?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풀리고 100fx. 그 다음 마이너스 시그마 쫙 풀어서 쓸게요. 그냥 fx에 어차피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얘는 무조건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그냥 다 양수야. 그래서 절대값 그냥 풀리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바꾸고 fx 제곱 플러스 바꾸고 fx 세제곱. 자, 이렇게 계속 가서 fx의 몇 승까지? n승까지 가겠지. 여기까지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짝수는 무조건 양수니까 플러스로 될 거고 k가 홀수인 경우 자, 이 k가 홀수로 바뀔 때는 음수가 됐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올 거지. 그럼 이제 fx도 홀수인 거야. x의 1승이니까. 그래서 얘도 음수라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나왔고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반복되겠지. 그럼 마지막 거는 고민되네. 일단 비교해놓고. 물론 이제 여기서 n이 짝수일 때 뭐 2k, n이 홀수일 때 2k 마이너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지켜봐. 마지막에 굳이 안 써도 답이 나올 때도 있거든. 그러면 gx라는 그래프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졌어.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미분 다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미분 다 돼. 이제 절대값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마이너스 1일 때만 미분이 가능한지를 보면 되는 거지. 그지?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만 미분이 가능한지 보자. 어떻게 보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미분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미분해서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다라고 놓으면 미분이 가능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위아래를 미분할 거예요. 그럼 위아래를 미분하면 자, 위에 거 100f'(x) 마이너스 f'(x) 플러스 부호 바꾸면서 가자. 괄호 풀고 자,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속미분해야 되지. 2x f'(x) 제곱. 자, 이것도 속미분해야 되지. 마이너스 바뀌고 3x 제곱 f'(x) 세제곱. 자, 또 마이너스 계속 바뀌고 마이너스 nx의 n-1승 fx의 n승이 되겠죠. 여기까지 알겠죠? 이제 이거 오른쪽 거 지웁시다. 이것도 다 써먹었으니까. 그리고 자, 밑에 자, 이 식도 이제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100 f'(x) 부호 바꾸면서 괄호 풀면서 가기로 했으니까 플러스 f'(x) 마이너스 2x f'(x) 제곱 다시 플러스 속미분하는 거 기억하시고 x 세제곱 그지? 그럼 또 마이너스 하나만 더 써볼게요. 4x 세제곱 f'(x) 4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마지막 거 부호가 좀 문제긴 한데 뭐가 될지 몰라 지금.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몰라. 그래서 마지막 거는 아직 쌤이 또 안 썼어요. 아니 부호는 풀었지. 마지막 건 아직 안 썼어. 자, 그리고 여기 얼마를 대입할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미분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일 때는 아직 모르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와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서로 같아야 G'의 마이너스 1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자, 대입하는데 자, 대입을 하게 되면 잘 볼게. 어차피 얘네들은 어때? 서로 똑같아. 그러니까 짝수 번째는 어차피 똑같을 거야. 위아래가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는 대입을 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짝수 번째는 똑같을 거니까. 그러니까 홀수 번째만 대입하면 돼. 아예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자, 위에 있는 식의 100 f'-1이고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니까 3 f 프라임 홀수만 있으니까 다 마이너스 1이 남는 거지. 그래서 땡땡땡 홀수만 남는 거지. 계속 홀수만. 다시 하나만 더 써볼까? 5f 프라임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홀수만 남는 거지. 그리고 밑에 거. 자, 요거 이번에 밑에 거. 마이너스 100 f 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 f 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 3 f 프라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똑같이 이런 식으로 돼서 또 마지막에 홀수만 남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위쪽에 대입한 것과 아래쪽에 대입한 거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아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2의 x 플러스 1승이잖아. 즉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1이야. 그러니까 양변에 그냥 약분을 해버려도 돼요. 똑같이 다 없어질 거야, 양변에. 다 f 프라임 마이너스 1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지? 그럼 이제 여기가 10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땡땡땡 마이너스 100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5 땡땡땡 홀수들. 그럼 이항해주면 200에 1하고 3하고 5 홀수를 더한 것들이 2배가 된 게 200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홀수를 쭉 더한 게 얼마가 나오면 되는 거야? 2로 나눠서 100이 나오면 되는 거지. 기억나죠? 그럼 요 마지막을 n이라고 쓰면 안 돼. 요 n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우리가 홀수 2k-1로 일반항을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홀수들의 합 k제곱이잖아. 그래서 k제곱이 100이니까 k가 10이 되는 거야. 자,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인 홀수가 19가 골라진 거지. 즉 여기서 우리가 fx의 19승까지 골라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홀수만 골랐으니까 끝이 19승으로 남아서 홀수가 골라진 걸 수도 있고 20승까지 있어서 걔가 안 골라져가지고 앞에서 잘렸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n은 19와 20이 되는 거겠죠. 선생님이 끝까지 2k-1, 2k 이거 구분 안 하고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n값이 2개 나오는 마무리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문제 3개 좀 어려웠죠. 어려운 문제 3가지지만 되게 꼭 알아둬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하시고 특히 마지막 문제에서 처음에 절대값 나눌 때 그래프 판단할 때 지수 바꿔서 판단하는 거 있죠. 짝수다 홀수다 꼭 복습해 주시고 우리 한 주 후에 9월 모평 가지고 만납시다. 그리고 오늘 강의 좀 헷갈리는 개념이 있어. 선생님이 쓰는 개념 중에 선생님 저 그 개념이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의 재미에 푹 빠져서 댓글 다 읽는데 댓글이 없어.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네이버 제 블로그 메시지니 블로그에 오셔서 소원을 말해주시면 개념 강의를 다음 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